서울시 온실가스 69%가 건물에서 나온대요.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경기도는 어떨까요? 크게 다르지 않을 듯해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면 나무로 집을 짓자, 목조주택을 장려해야 한다. 오늘 이인영 ESG 코리아 경기 네트워크 운영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진짜 오랜만이네요. 엄청 오랜만에. 네네네, 선생님. 지금 뭐 폭염 지나가고 또 태풍 왔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여기 저희 이쪽은 아주 태풍 피해도 없고 물론 폭염은 어려웠지만 그런저런 잘 넘어가네. 있습니다. 예, 선생님 농사 짓는다고 예. 들었는데 그러면 낮에는 못 하시죠? 저는 새벽? 아침 5시에 나가서 네. 7시, 8시 정도까지밖에 5시에서. 안 예.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 베트남에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오후에 약속을 잡으니까 네. 친구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왜?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정말 꼭 해야 될 일, 중요한 인사하고는 예. 이른 아침에 미팅을 하고 예. 너처럼 안 중요한 사람하고는 점심 먹고 나서 미팅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했는데 새벽에 농사를 지으시는군요. 오늘 목조주택 제안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 저희 기후 톡파오님 사연에도 목조주택 지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숨 쉬는 집을 짓고 네. 싶다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문득 궁금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사는데 선생님 댁 혹시 목조주택인가요?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 그러십니까? 예. 네. 그러면 뭐 목조주택을 지어야 된다. 지으실 계획이 저는 한옥을 꿈꾸고 있죠. 네. 저도 꿈은 꾸고 있어요. 한옥을. 근데 언제 짓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옥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한옥 사업을 건 10몇 년 동안 계속 하고 기획을 계신가요? 하고, 네. 이제 한옥이 조립식이라는 거를 조립식이고 목조주택이고 친환경 주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한옥이 조립식인가? 예. 어떻게 조립식이? 못이 안 들어갈 정도로. 맞다. 예. 한옥에 원래 못을 안 넣고 그러니까 끼워 이거를 맞추는. 예, 그래서 레고처럼. 한옥 레고 네. 그 전북대 교수님께서 이제 한옥 레고를 그 특허까지 출원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놀이화할 수도 있다. 어린이날 때 잠깐 뭐 볼 수 있으시면 여기 사진도 이렇게 있는데요. 네. 자료가. 네. 그래서 레고를 한옥 예. 레고를 만들 수 있게 어린이들이. 예. 그래서 한옥이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은 이제 한옥을 보급하려고 사업을 계획 중이신가요? 조립식으로 지을 수 있는. 그게 이제 문화적인 수용이 가능한 주택이거든요. 네, 저도 정말 한옥에서 살고 싶은데 가격이 문제예요. 조립식으로 지으면 좀 저렴할까요? 가격을 일반 콘크리트 아파트 가격에 맞추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렇게 지을 수 있게. 네, 기대가 되는데 오늘 인터뷰 끝물에 제가 이거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의 온실가스 69%가 건물에서 나온다. 그럼 탄소를 건물이 배출한다면 저희가 얼른 이해가 안 돼요. 탄소는 가만히 있는데 왜 그러지 하면 사람들이 살면서 뭐 전기 쓰고 난방하고 냉방하고 이런 탄소인가? 그런데 선생님께서 자료 보내주신 거 보니까 체화탄소라는 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시 온실가스의 69%가 주택에서 나오는데 건물에서 그 우리가 자동차도 탄소를 배출할 때 기름으로 뗄 때 운행할 때 나오는 탄소 배출이 있고 자동차 제작하고 폐차하는 데 나오는 탄소 배출이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로 건축하고 폐기할 때 나오는 걸 체화탄소라고 하고요. 뭐 기름 떼고 난방비 뭐 에어컨 떼고 뭐 이런 거에 전기를 쓰고 하면서 나는 거를 운영탄소라고 합니다. 운영탄소가 70%고요. 우리가 목조주택을 얘기할 때 운영탄소보다도 이제 목조주택은 체화탄소에서 콘크리트나 일반 주택에 비해서 탄소 저장을 하고 일반 주택은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든 그 건축물 만드는 자체에서 탄소를 배출했죠.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선생님 말씀이 체화탄소가 있고 운영탄소가 있는데 건물의 70%는 우리가 쓰면서 일어나는 운영탄소인데 건물을 짓고 부수고하는 과정에서 원래 갖고 있는 체화탄소가 있다. 근데 목조로 지으면 이 체화탄소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콘크리트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자재고 건축자재 대부분이 뭐 플라스틱 뭐 이런 게 다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조립할 때도 그렇고 우리 이제 조립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도 적게 쓰고 네. 하여튼 축조 과정의 전체적인 그 탄소 배출을 체화탄소라고 하는데 체화탄소를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탄소를 저장하기 수 때문에 있다. 탄소를 배출한 건축 자재와 탄소 상세 제도를 통해서 이걸 크레딧을 만들어서 거래를 하자라고 하는 개념까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 들으시면서 또 청취자분들이 저처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소를 저장한다는 거잖아요. 목조 주택이. 그럼 거기서 저희가 궁금한 거 나무를 많이 심자고 해서 광합성하면서 나무가 탄소를 절감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해요. 근데 나무를 베어내면 이제 광합성도 없는데 베어낸 나무로 뭘 했다고 해서 그게 탄소 절감이 되나 하고 좀 의아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산에 나무를 심자 하는데 나무 심는 거는 적정 밀도까지만 나무를 심을 수 있죠. 그렇죠. 더 심을 수는 없죠. 그리고 그 나무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 심어 놓으면 무한히 탄소를 흡수하면 효율적으로 벌목할 필요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광합성을 해서 목재는 탄소 저장물입니다. 저장 상태. 그거를 베어 가지고 그 이동한 다음에 거기에 다시 새로운 나무가 해서 더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나무가 계속 탄소를 흡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흡수해서 저장하자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무도 거기서 무한정 살 수는 없으니까 새로운 나무를 심으면서 또 탄소 저장을 하는데 이 나무가 자기 몸속에 저장했던 탄소는 우리가 나무를 사용하면 그대로 저장돼 있는 거다. 이런 그러니까 뜻인가요? 목재를 가장 오래 사용하는 게 가구랑 집이다. 집에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재를 우리가 태워버리면 역시 또 공기 중도 탄소가 가는데 화석연료니까. 그러면 집하고 가구지만 모든 하여튼 나무를 안 태우고 뭘 만들어서 쓰면 탄소 저장을 하긴 하는 그래서 건가요? 산림청에서 그 목재 이용을 탄소 중요한 정책으로 잡고 있어요. 목재. 왜냐하면 나무를 심는 것만 보면 모든 게 순환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심으면 좋다 해서 나무 심는 것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저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으면 되겠지. 그리고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그러니까 나무가 20년, 10년 수령별 탄소 흡수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 뭐 능력이 다 생물적인 현상이 그렇죠. 세대별로 다르듯이. 60년 지나면 탄소 흡수 능력이 20년 최적 기업에서 절반으로 떨어져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20년대 갈 때까지 해서 적정 기간까지 옵티마이즈해서 간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목재를 적당히 간벌을 해서 또 다른 나무가 자랄 수 있게 해주는 또 계속 흡수하게 해야 좋죠. 그리고 이 저장한 거는 탄소를 배출하는 건축 자재가 아니라 저장한 건축 자재로 건축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대체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이 유튜브로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선생님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탄소 저장 능력, 나무의 저장 능력이 어떻게 떨어지는지 그래프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러면 그냥 이건 좀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4인 가족이 사는 나무 집을 짓는다, 목조주택을 짓는다 하면 탄소량을 어느 정도 저장하는 게 될까요? 이거 제가 혼자 떠들면 안 믿어서 제가 산림과학원 저는 다 믿습니다, 선생님. 산림과학원의 연구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게 3월에 발표를 했는데 아까 4인 가족이라는데 우리는 뭐 부자들은 4인 가족이 뭐 80평에도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 4인 가족은 의미가 없고 평형으로 하면 19평형의 목재 지금 산림과학원에서 모델링해서 목조주택에서 17톤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고 41평 좀 큰 집에서는 34톤을 저장한다고 나옵니다. 이 양이 얼마냐면 연간 15,000km를 주행하는 승용차 기준으로 18년 동안 한 대가 18년 동안 배출한 탄소량 아니면 18대가 1년간 배출한 탄소량과 같은 거를 목조주택 19평이 갖고 있는 거예요. 19평만 지어도 그 정도를 저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34평 두 배니까 36대. 그렇죠. 아니면 36년. 그래 대단하네요. 좀 이게 비교하기가 좀 좋아서. 쏙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래서 목조주택을 짓자 하면은 저도 약간 겁나는 건 뭐냐면 이게 화재에 약하지 않나? 지진에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화재, 지진 등의 지진에는 강하고 내진 이렇게 조립식은 기본적으로 내진 설계에 속하는 거고요.
그러면 한옥이 오히려 지진에 강할 수 끝도 없죠. 그런가요? 예, 예. 네. 지진에 오히려 강할 수밖에 없고 예. 화재는 지금 모든 주택은 그 화재에 대한 그 예방 규정이 있어서 방염 처리 등 다 해서 네. 오히려 그 화학 물질이 많은 일반 주택보다 네.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일단 사람을 더 위해하지가 않아요. 가스가 막 나서 금방 그렇죠. 질식하는 뭐 이런 화재 게 초기에 없다. 뭐 이렇게 뭐 스프링클러나 이런 네. 소방 장치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예. 안전하게 불에 안 타는 건 없잖아요. 난연이나 뭐 불연으로 만드는 그런 조치를 하고 화재가 예를 들면 화기나 이런 데서 나왔을 때 네. 스프링클러로 잡고 하는 안전 시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네요. 그러면 화재 염려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놀라운 건 지진에 더 강하다는 거.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보면 지진이 그렇게 많았는데 막 고대 지금 사찰들이 남아 있는 거 보면 저 어떻게 남아 있지 싶었거든요. 다 조립식이 지진에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보다 나무 주택이 지진에 더 강하다고 합니다. 한옥. 조립식으로 짓는 한옥. 그래서 아까 그 한옥 사업을 한다고 도입부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양옥인 전원주택보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거는 뭐 주관적인 선호도로 판단하는데 이게 전원에 맞는 사실 우리나라 한옥에서 제일 자랑하는 거는 자연과 어울리는 곡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도 우리나라 한옥처럼 사찰이나 이런 데 보면 자연의 선과 가장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기타 자재들이 전부 친환경 뭐 흑벽돌이라든가 종이 창호지라든가 기와라든가 전부 천연 소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진 여러 가지 가치를 포함해서 우리가 미술 작품을 선호하는 이유가 그냥 아름다움 때문이잖아요. 그 건축은 미학이라고 하거든요. 아름다움을 포기할 수 없죠. 그래서 환경적이면서 그런 문화적 가치, 문학적 가치가 많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사람 궁금한 거 한옥은 비싸다. 네, 이거 사실 한옥이 비싸서 저는 꿈만 꿉니다. 약간 오바를 하면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아까 레고도 보여줬지만 이 조립식을 할 때 한옥을 만들 때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갔던 거는 목재값과 이걸 깎는 그렇죠. 도편수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것은 좋은 것이야 해가지고 전통 뭐 도목수들이 아주 이런 걸 멋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CNC라고 컴퓨터 기술 가지고는요 그냥 그래픽으로 딱 그려서 설계 끝나면 공장에서 자동으로 다 가공해서 현장에서 조립만 하면 되게 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급형이니까 그럼 아파트보다 더 저렴하게 싸게 공기가 일단 단축되어서 할 수 있게 지금 계획이고 뭐가 다 돼 있고 이거 전북대 있는 한옥센터에서도 이거 준비하고 있고 저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 원래 일본에 가가지고 BIM이라고 3D 하신 분이 한옥에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도 만드셨던 김동현 박사라는 분이 한옥이 가장 경제적이고 아름다운 주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립식으로 다 가능해서 같이 협력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러면 앞으로 제가 10년, 20년 동안 돈을 운 좋게 많이 벌게 되면 저는 꼭 목수님한테 부탁해서 아름다운 한옥을 지을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못 벌면 반드시 선생님이 지금 아니요. 목수님이 한다고 더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예술가가 그 아름다운 전쪽을 그대로 살리는 그런 걸 목표로 컴퓨터가 하는. 더 정교하게 더 깎습니다. 네.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이 보급형 한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선을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나온 선이냐 좀 물리학적 각도로 하는데 그렇죠. 이게 아름답게 휘어져야 되는데 그게 명주실의 중력에 의해서 나온 선을 잡은 겁니다. 정말요? 옛날에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 명주실이 가진 비중이 중요한 거죠. 네. 그거를 컴퓨터로 정확하게 살린다. 그 비닐로 하면 그 각도가 안 나와요. 네. 재밌는 게 많습니다.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근데 이거 탄소 배출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한옥에서 제가 지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래. 탄소를 나무로 짓는 집이 저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데 목조 건물을 지으면 좋아까지는 알았어요. 근데 돈이 많이 드는 건 이런저런 뭐 수원이나 종로구의 지원 사업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보급형으로도 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이 제안하시는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예, 이거는 탄소 배출권과 연동해서 탄소세와 연동해서 카본 프라이싱과 그다음에 탄소 저장 용량 표시 제도라는 것을 통해서 계량화해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아, 나무집을 짓는 사람들에게 그만큼 탄소 절감했으니 보상을 해주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미 시행 2021년 일본에서 시행을 하고 했고요. 있나요? 그래서 집집마다 목조주택을 지면 거기 표시를 딱 해줍니다. 왜 이렇게 이 집은 왜 우리 냉장고에 냉장고 전력 효율 표시하듯이 집에다가 이 목조주택은 목재를 얼마나 써서 탄소 저장이 얼마니까 얼마에 갖추겠다 딱 해줘요. 그리고 카본 프라이싱은 뭐냐면 탄소 톤당 가격이 왜 우리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서 시장 가격 있잖아요. 시장은 거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건데 카본 프라이싱은 정부가 이 카본으로 인하는 여러 가지 재해 무슨 사회적 비용을 계산해서 왜 톤당 3만 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집에 300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900만 원의 탄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 탄소 그 배출권이 필요한 사람 가서 사는 겁니다. 거기서. 그런 걸 하자는 겁니다. 아, 네. 굉장히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이게 와닿지 않지만 곧 우리도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너도 나도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자발적 탄소 시장이 아닌데 자발적 탄소 시장과 그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도 강제 시장도 지금 뭐 무상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된 거거든요. 무상이 거의 9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상으로 바뀌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탄소를 사러 다녀야 돼요. 우리가 밥을 사러 다니듯이. 그래서 그 사러 다니려면 가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본 프라이싱도 굉장히 중요하고 탄소 배출권 시장도 활발해지고 탄소를 얼마나 했냐 측정도 중요하고 결국 측정과 보상이라는 그 틀에 의해서 탄소 경제는 이루어질 겁니다. 네. 예, 이인영 선생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우리도 나무집 지어볼까 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오늘 말씀 정말 재밌었고 다음에 또 이어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절감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얘기를 또 가장 들어보겠습니다. 큰 이슈는 아리백이니까 재생에너지 관련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엔 우리 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인영 ESG 코리아 경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여기 보니까 고미영님이 12칸 목조 건물 단독주택 소유가 저와 남편의 꿈입니다. 12칸이면 몇 평인가요? 이게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탄소에도 도움된다니 더욱더 좋네요 하셨어요. 청개구리님 수원 화성에 오면 한옥 체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3일 동안 수원 문화재 가셔서 한옥 체험도 하시고 야행 행사도 하시고 하면 좋겠네요. 3757님 가평이에요. 비가 계속 내리네요 그러셨고요. 4082님 오늘 새싹 문자인데 인간은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일 뿐이죠. 아파하는 지구를 후손에게 더 망쳐서 물려주면 안 되는데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셨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 12시부터는 뮤직 익스프레스가 방송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문화진흥회 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마지막 곡은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한상진, 연출 노광준, 보이는 라디오 나종광, 이민상, 진행의 저 김희숙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10시부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